초동 수사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고 제대로 그렇죠. 검증이 되면은 깨끗하게 풀릴 문제인데 그게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우리가 이 잔혹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바닥에는 핏자국, 유리창이 깨졌고 야, 폭탄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피해인가 네. 거기에 놀랐는데 이게 사건 직후 사진이거든요. 예. 근데 마땅히 있어야 할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예요? 폴리스 라인. 그렇죠. 폴리스 라인이 있어요. 다 있네 그냥 뭐 사람 다 뭐. 폴리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선이 쳐져 있지 않죠. 기자들도 가서 보고 사건 현장 보존이 사실은 제1계명이잖아요. 특히 폭탄 테러 현장에서는 사건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존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는 인원들을 정부 쪽 요인이라 하더라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각각이에요. 한 명은 파편 줍고 있고 한 명은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급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야 진짜 몇 해 후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때만 하더라도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동 수사와 대처가 당시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안 게임 6일 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때 당시 좀 미흡했던 게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야, 이건 여기 보시면 이 김포공항 폭발 수사 미궁 1년. 1년 동안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건 실마리 못 찾고 전담반 축소. 축소를 시켜버린 거야. 아예.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은 범행에 사용된 폭탄이 컴포지션 4 그걸로 만들어진 사제라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수사는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미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는 폭발 사건 현장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소방 호스로 깔끔히 청소되는 이거 봐. 수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야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의혹이 나올 만도 해요, 이게 상황이라. 그러니까 물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물 청소를 해버리거든요. 말이 돼요, 물 청소를 한다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벌어졌는데 2시간 만에 그거를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서 현장을 치웠대요. 그것도 이 사건을 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ABC가 다 틀린 거죠. 아시안 게임 하기 6일 전이었고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들이 다 입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폭탄이 빵 터졌는데 다른 쪽 입국장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해보는 국제적인 행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걸 해보는데 반드시 이걸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 또 2년 뒤면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게 또 대대적으로 또 소문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만에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치워라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네. 옳지 않았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하루 뒤에 싹 없었어요. 지면상에서. 왜냐면 바로 뒤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거든요. 아, 그쵸. 아시겠지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대통령이에요. 바덴바덴에서 세울 외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의 영웅이에요. 세계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뭐 세계 대통령인 그치, 뭐 우리 사마란치가 내일 입국을 하는데 이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빨리 일단 덮고 보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작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 득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거죠. 없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해야 되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건 정부의 어떤 공작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하는 건데 예.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당시 사회가 혼란과 수렁에 빠져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자칫 그르친다면 누군가 이 테러를 기도했던 쪽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후에 해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 초동 수사가 이렇게 미흡했던 거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분이 5분이나 있고 그럼요.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초동 조치해놓고 1년 뒤에 수사 결과를 뭐라고 했던지 아세요?
이 수사 결과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때 당시 범인은 물론이고 범행을 일으킨 목적도 수사를 1년 했는데 알아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미제 사건이라고 끝내버리고 단 폭발물만 컴포지션 4 폭탄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명을 하고요. 근데 당시 이 컴포지션 4가 북한과 이슬람 테러 조직에서도 왕왕 쓰던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수사 당국이 이런 뉘앙스는 흘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극단 세력과 연계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로 추정된다, 추측된다까지가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미제 사건으로 이 사건이 파묻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교란관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교란관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23년. 아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증거도 없었잖아요. 그 2시간 만에 다 치우고 했는데 23년 만에 밝힌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보도를 우리 이제 국내 주간지가 했어요. 이 주간지는 이 정보를 스위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일본인 기자한테서 입수를 했다. 일본인 기자? 네, 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그 일본인 기자가 이제 당시 동독의 정보기관 우리가 유명한 그 슈타지 예. 한 데서 이제 그 이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했고 당시 일본인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는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전말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이 김포공항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일명 사막의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이라는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그 일본인 기자가 밝혔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입수한 그 뭐 비밀 문서가 정말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등장해서 우리한테 한 테러를 했다고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막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막의 독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무슬림의 아부 니달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은 교우 관계가 늘 이런 1980 식이구나. 네, 김일성은 1980년도 그 서울 아시아 게임을 대한민국에서 주최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연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부 니달에게 테러를 사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아요? 아부니달은 팔레스타인 출신 이제 테러리스트인데 이제 북한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 지원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라파트 의장이 죽었을 때 북한에서 뭐 3일 동안 뭐 맞아. 조의를 표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국가의 친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나라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사라고 부르고 맞아 영웅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시르 아라파트는 이제 그 김일성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영웅칭호도 받고 수차례 이제 평양에 찾아와 가지고 김일성을 접견하고 김일성이 그 모든 제육지 반대하는 투쟁의 지도자다 하고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는 거의 뭐 무기, 자금 대부분을 북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에 북한이 본인들의 파일럿들을 파견해가지고 실제로 북한 비행사들이 중동 전쟁에서 네. 아니 뭐 이때는 물론이거든요. 그 이후에 90년에는요. 아라파트 생존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방문하기 직전에 맞아. 나 선물 줘. 아, 그쵸. 김일성 나 선물 줘. 나 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형이라 불렀대요. 네, 우리 맞아요. 형 나 오랜만에 보는데 나 선물 줘. 그런 거. 근데 이게 외교적 결례래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말라는데 김일성이 아유 아라파트 내 동생이 시키면은 이게 부탁하면 해줘야지 하고 진달래호라는 이름의 배를 건조해서 선물로 줍니다. 절친이네. 중요한 점은 당시 PLO는 지금은 아니지만 테러리스트의 온상이었어요. 그런 당시에 그랬어요. 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 테러는 다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테러 면에서는 실력이 있는 조직이었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고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이었고 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23년 뒤잖아요. 23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볼게요. 우리가 그래요? 아까 한참 비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보존 상태와 1차 초동 수사 결과, 그러니까 1차 수사 결과 1년이 지나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면서 그때 우리 수사 당국이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폭탄을 보니까 요거 극단적 무슬림 계통하고 북한이 많이 쓰는 거라서 그쪽이 버린 것 같아. 라고 밝혔던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냈던 그 23년 전 수사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딱 떨어지는 거다. 희한하다. 너무 희한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부니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니달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2009년에 보도들이 쫙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부니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2002년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러면 에이.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뭐. 뭐라? 그때 이미 아부니달이 사망한 걸로 나온 게 2009년에 뒤늦게 알려지니까 사실 뭐 이 진범이 나왔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알 수도 없고. 어떤 의혹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행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전조예요. 그 다음에 뭐 터진 게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